처장님 이렇게 얘기 잘 들으셨죠? 두 분의 네. 사례. 많은 청년들이 이런 비슷한 사례들 이야기하죠. 네, 그렇죠. 네, 음.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아까 그 취업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어. 혹은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신고를 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그 특히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들에서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불법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기하고 잡아내고 이게 시정되고 이러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엘림 씨가 직접 네. 신고하고 또 서약도 받았다고 했어요. 굉장한 그쵸. 행동, 네, 용기 있는 행동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듣다가 약간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잘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만큼 악랄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만큼 거기서 악랄하게 네. 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했고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런 제기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모이면은 또 그쵸. 어쨌든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다가 이제 좀 얘기 듣다가 또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제 그만두고서 이제 오히려 내가 막 그런 마음의 어떤 내가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막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뭐 특히 뭐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만두고 좀 시간이 지났어도 임금체불은 3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어쨌든 일한 거 그거에서 못 받은 게 있다. 네. 그건 뒤늦게라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혹시 아직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3년이 아직 안 지났는데 내가 최저임금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뒤늦게라도 자기 권리를 어쨌든 잘 지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중요하지 않을까. 네. 승희 씨는 알바 엄청 많이 했다면서요. 몇 개나 해봤어요? 세봤어요? 저 마지막으로 세본 게 꽤 되는데 7, 8개는 한 것 같아요. 7, 8개. 혹시 그 중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당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다행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근데 사실은 물론 페이를 정당하게 받는 거 중요하지만 감정 노동에 있어서 그 소모가 엄청 난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힘든 거에 대해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말해본 적 없죠? 말할 수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네. 쉽지 않죠, 조상님. 이게 그리고 감정노동 관련해서도 아까 CS 교육 받고 이런 경험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일을 시킬 때 어떤 것까지가 당신이 처리해야 될 업무고 어떤 것부터는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명확히 하는 거 요걸 사실 명확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일하는 사람한테 되게 괴로운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감정노동하면서도 이제 콜센터에서 일하면서도 이걸 내가 다 뭔가 이분이 컴플레인하는 걸 내가 뭔가 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고 이런 문제들이고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기업들이 이제 뭔가 그런 인사 관리의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잘 일할 수 있을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실제로 느끼신 걸 아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하지 않냐. 네. 그래서 뭐 손님들이 뭔가 컴플레인하고 뭐 이런 거를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진상은 어디나 있으니까요. 그쵸. 네. 그거는 어떻게 해도 뭐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그럼 사업주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거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진상 고객들은 어디에나 있고 또 죄송합니다만 지랄 총량의 법칙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사장님이라든지 사업주에서 내 직원을 먼저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또 그게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기업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엘림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일을 찾았잖아요. 혹시 청년 유니온에서 이렇게 청년 이렇게 취업 알선 이런 거 해줍니까? 아니면 이제 적성. 자기 적성을 맞게 직장을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청년 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어쨌든 제일 그런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진로, 그렇죠. 그리고 취업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동권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노동권은 보통 이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는 이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 이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친한 공간, 아, 커뮤니티를 그럼요. 만든다. 아유,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해나가는 거.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도 그런 어떤 일상적인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 그 뭐 나의 일터의 이야기 이런 것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제 가령 이제 청년수당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런 정책일 텐데요. 이제 그런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제 청년수당이나 혹은 이제 그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취업 지원제도, 취업 준비 지원제도 해서 국민 취업 준비 지원제도로 해서 이제 정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의 제도를 만드는 걸 주장을 하고 어떻게 더 개선해야 될 것들을 이제 개선하자고 네. 이야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에 뭔가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열심히 받아서 어떻게 제도를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하고 이런 것들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에서 이 라이브 청년 라이브를 만든 것도 그 일환이고요.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승희 씨는 혹시 이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어,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CS 교육이 살짝만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왜 스타벅스에서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가끔 어떤 그냥 프랜차이즈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장 같은 데 가보면 저희는 뭐 알바생 권리를 뭐 보호하고 맞아요. 인격 보호합니다. 음. 그러니까 심한 말 자제해 주세요.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저는 그때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손님으로 가도 아, 조금 더 말 맞아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추가를 확실해 주면 어떨까 아, 하는 생각이 인식 듭니다. 개선을 좀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콜센터에서도 이제 전화하면은 맞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이건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조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엘림 씨도 회사에서 이제 직장인 괴롭힘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직장인 괴롭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냐고 하는데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은 너무 이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어디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정비가 되고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신고나 제기들은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의 어떤 행정력의 어떤 한계들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어쨌든 인식을 바꿔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약간 좀 다른 거랑 좀 다른 게 일하는 상태에서 이제 보통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거에 대해서 조치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단 그러면 좀 애매하고 네, 왜냐하면 취업 괴롭힘 상태를 중단시키는 거를 이제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네네. 법이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하나 최대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이제 그런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 너무 많으니까 이거 고치자. 네, 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지금의 가장 큰 한계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것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엘림 씨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겠어요?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회사에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막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 목소리를 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목소리를 내면 더 부당한 것이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혼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동료들이 좀 지지해주고 그렇죠. 함께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좀 지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료의 지지가 중요하다. 저도 한 16년 차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99명의 내 편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내 원수가 저를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직장 내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흔들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도 당해봤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도 받고 힘들어도 봤는데 뭐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 버티다 보니까 또 제가 괴롭히는 괴롭힐 수 있는 지위에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20년 전에 15년 전에 제 경험을 떠올리죠. 아, 그때 내가 이랬었지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 모든 상사가 저처럼 착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런 악랄한 상사가 있다면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거든요. 혼자는 절대 안 돼요. 같이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만 안 괴롭히잖아요.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면 괴롭히니까 함께 보통 마음을 모으기, 복합적이죠. 네. 마음을 좀 그러니까 동료를 공동 피해자를 모아서 같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은 워낙 사실은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사실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직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럴 네. 때 이제 대처할 수 있을 때 내 옆자리 동료가 날 지지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그럼요, 힘이 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뭐 임금체불이나 혹은 이제 뭐 괴롭힘이나 뭐 성희롱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어쨌든 직장 내 어떤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면 결국엔 노동조합이 필요하구나라는 이야기로 갈 맞습니다.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노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직장은 노조가 없는 회사였고 두 번째 직장은 이제 저와 몇 명 동료들이 주축이 돼서 노조를 만들었어요. 저도 노조의 개념이 없었는데 사실은 노조 경험을 안 해봤을 때는 노조 뭐 필요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노조에 소속돼서 일을 해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간 회사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에 웬만하면 가입하시고 좀 보호를 받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노조가 없다면 저희 청년유니언에 가입을 하시면.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조가 있다면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코디님께서 저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에 있어서 술 못하는데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도 안 마실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셨는데 이것도 감정 노동이잖아요. 회사에서 과도한 회식 혹은 그쵸, 뭐 회식 이런 거 술 강요 네. 이런 부분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보느냐, 그런 아니냐. 이야기들이 어쨌든 최근에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괜찮으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회식이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많이 바뀐 어떤 사례 중에 하나 아닌가. 맞아요. 예, 불과 한 3년, 5년 정도 전을 생각해 보면은 다들 회식에 대한 그 엄청 그런 히스테릭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지금은 이제 회식은 당연히 이제 선택이다. 네 그런 것들이 저희 윗세대에서도 많이들 요즘은 젊은 사람들 회식 싫어하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조합비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조합비가 저희가 규약상 조합비는 최저임금 한 시간 네. 8,720원. 네. 그 당연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제 조합비는 되어 있어서 네 일단은 저희도 이제 최소한의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최저조합비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자, 우리 엘림 씨하고 승희 씨한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지금은 청년이지만 한 15년 뒤에 10년 뒤에 이제 저같이 한 중간 관리자 정도 되면 어떤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아마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어른들 상사의 모습일 것 같아서 우리 승희 씨부터. 저는 소위 말하는 그 꼰대가 되기 싫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뭐가 힘드냐고 말한 분들이 아직도 가끔 계시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나중에 좀 나이 들었을 때 지금 청년들이 뭐가 힘든지를 모르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엘림 씨는? 저는
먼 훗날 제가 중간 관리자가 되면 일하는 직장이 조금이라도 따뜻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아이들이 컸을 때 일하는 직장이지만 직장 안에서의 제가 겪었던 것들,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었던 어려운 것들이 대물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저도 선배로서 참 미안하고 대물림을 드린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제발 이런 직장 문화, 직장인을 괴롭히는 직장 문화의 대물림을 좀 끊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림 씨 아이들이 학생들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좋은 어른 될게. 고마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청년들을 대신해서 고민을 털어놔 주셨고, 또 우리 처장님께서 또 대표로 여러 가지 질문들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